안녕하세요. 절야광 할머니입니다. 무료 냉방법을 잘못 사용해서 응급실에 실려간 할아버지가 뭘 잘못했는지 아시나요? 제가 지난달에 직접 만난 73세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 할아버지가 에어컨 대신 시원하게 지내겠다면서 젖은 옷을 입고 선풍기를 틀었거든요. 처음엔 정말 시원하다 하시면서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3일 후에 갑자기 고열이 나고 기침이 심해져서 119에 신고하게 됐어요. 응급실에서 진단받은 게 폐렴이었어요. 병원비만 35만원이 나왔는데 할아버지가 전기요금 아끼려다가 병원비 폭탄이네라고 하시면서 정말 후회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르신들의 80%가 이런 위험한 무료 냉방법을 사용하고 계세요. 할머니 마음이 정말 아파요. 오늘은 할머니가 손자, 손녀 걱정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래 분들이 안전하면서도 6도 더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진심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들을 할머니와 함께 돌아보면서 왜 위험한지 마음으로 이해해보아요. 할머니가 직접 겪은 충격 사례 1번 젖은 옷 입고 선풍기 사건. 대구에 사시는 제 동갑내기 친구 할머니 남편분 이야기예요. 73세 할아버지인데 정말 착하신 분이세요. 여보, 에어컨 끄고 이렇게 하면 시원하겠지? 하면서 옷을 물에 적셔서 입고 선풍기를 틀으셨어요. 할머니가 괜찮으시겠어요? 했는데 아이고 시원하다. 이거 괜찮네 하시더래요. 첫날, 둘째 날은 정말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갑자기 열이 팍 올라가면서 기침을 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119에 전화하고 응급실에 가서 진단받으니까 급격한 체온 저하로 면역력이 떨어져서 폐렴에 걸린 거였어요. 치료비가 35만원이 나왔는데 할아버지가 병상에서 여보, 전기요금 아끼려다가 병원비가 전기요금보다 100배 더 나왔네라고 하시면서 정말 속상해 하시더래요. 그 모습 보니까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할머니가 알게 된 충격 사례 이번 얼음팩 동상 할머니 이야기. 부산에 계신 71세 할머니 이야기예요. 저보다 3살 어리신 분인데 혼자 사시거든요. 목만 차갑게 하면 온몸이 시원해질 텐데 하시면서 냉동실에서 얼음팩을 꺼내서 수건도 안 싸고 목에 바로 대셨어요. 30분 동안 그렇게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목, 부분 피부가 빨갛게 되더니 물집까지 생긴 거예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병원에 가니까 이도 동상이래요. 3주 동안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받으셨는데 치료비가 28만 원이나 나왔어요. 할머니가 시원하려다가 화상까지 입었네라고 하시면서 정말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분이라 더 안타까웠어요. 할머니 친구분이 겪은 충격 사례 3번 찬물 심장마비 위험 할아버지. 서울에 계신 69세 할아버지 이야기인데 이분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우나에서 찬물 붓는 것처럼 하면 시원할 거야 하시면서 샤워기로 찬물을 온몸에 부으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져서 할머니가 119에 신고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응급실에서 급성 혈관 수축으로 심장에 무리가 왔다고 진단받으셨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할아버지가 죽을 뻔했다고 하시면서 정말 무서워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여름마다 우리 또래 분들께 수천 건씩 일어나고 있어요. 할머니 마음이 정말 아파요. 두 번째, 할머니가 우리 또래를 위해 정리한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행동 5가지를 함께 살펴보아요.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젖은 옷 입고 바로 선풍기 틀기. 젖은 옷이 마르면서 시원할 거야 하는 마음은 할머니도 정말 이해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한 방법이에요. 우리 또래는 체온 조절 능력이 젊은 사람들보다 약해져 있어요. 젖은 옷에 선풍기 바람이 닿으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면역력이 뚝 떨어져요. 특히 에어컨 바람과 달리 선풍기 바람은 수분을 빠르게 증발시켜서 우리 몸을 과도하게 차갑게 만들어요. 그래서 감기나 폐렴에 쉽게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얼음을 피부에 직접 대기. 목이나 손목에 얼음 대면 시원하겠지 하는 마음 할머니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또래 피부는 정말 섬세해졌어요. 65세 이상이 되면 피부가 얇아져서 5분만 돼도 동상에 걸릴 수 있어요. 얼음 온도는 0도 이하인데 우리 피부는 15도
35도 이하에서도 동상 위험이 있거든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것도 이제는 조심해야 해요. 할머니가 우리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찬물을 온몸에 갑자기 붓기. 사우나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시원할 거라는 생각 할머니도 해봤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해요.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있어요. 특히 혈압약이나 심장약 드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나면 우리 혈관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어요. 젊었을 때와는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네 번째 냉찜질을 30분 이상 계속하기.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좋겠지 하는 마음으로 30분 이상 계속 냉찜질하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요. 15분 냉찜질하고 15분 쉬는 게 안전한 방법이에요. 특히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감각이 둔해져서 동상에 걸려도 모를 수 있어요.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다섯 번째 선풍기 바람을 밤새 직접 맞기. 시원하니까 밤새 틀어놔야지 하는 마음으로 선풍기를 얼굴이나 몸에 직접 향하게 해서 밤새 틀면 근육이 경직되거나 감기에 걸릴 수 있어요. 관절염이나 신경통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선풍기는 회전 모드로 하고 간접 바람을 맞는 게 안전해요. 세 번째, 이제 할머니가 안전하면서도 진짜 효과 있는 방법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알려드릴게요. 할머니 추천 안전한 방법 1번 수건 냉찜질 15분 패턴. 젖은 옷 대신에 찬물에 적신 수건을 이마, 목, 손목에 15분씩 대세요. 할머니가 직접 해봤는데 정말 시원해요. 15분 냉찜질하고 15분 쉬는 패턴으로 하면 안전하면서도 체감 온도가 3도는 낮아져요. 수건 온도는 15도에서 20도 정도가 딱 좋아요. 할머니만의 비법을 알려드리면 수건을 냉장고에 10분 넣어두면 딱 적절한 온도가 나와요. 너무 차갑지도 않고 딱 좋더라고요. 할머니 추천 안전한 방법 2번 발 조격 냉각법. 미지근한 물 25도에서 30도에 발을 담그고 선풍기를 다리 쪽으로 틀어보세요. 할머니가 해보니까 온몸이 시원해지더라고요. 발에서 열이 빠져나가면서 온몸이 시원해져요. 물 온도가 너무 차가우면 혈관 수축 위험이 있으니까 미지근하게 해주세요. 발만 시원해져도 온몸이 편해지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젖은 빨래 냉방법이 왜 위험한지 아시나요? 습도가 70% 넘어가면 오히려 더 덥고 답답해져요. 그런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걸 모르고 계세요. 젖은 빨래를 실내에 널고 선풍기를 틀면 습도가 적절히 올라가면서 체감 온도가 1도에서 2도 낮아져서 시원해져요. 하지만 환기는 꼭 해주셔야 곰팡이 생기지 않아요. 습도가 70% 넘으면 오히려 답답하니까 너무 답답하다 싶으면 빨래를 치워주세요. 할머니 추천 안전한 방법 3번 목과 손목 간접 냉각. 얼음팩을 수건에 한번 싸서 목 옆쪽이나 손목에 10분씩 대세요. 할머니는 이 방법이 제일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좋더라고요. 직접 대지 말고 반드시 수건이나 타올을 한번 싸서 대야 안전해요. 이 부위에는 굵은 혈관이 지나가서 효과가 빨라요. 할머니 추천 안전한 방법 4번 선풍기 간접 바람 플러스 물그릇. 선풍기 앞에 찬물 담은 그릇을 놓고 회전 모드로 틀어보세요. 할머니가 해보니까 자연 에어컨 같더라고요. 물이 증발하면서 체감 온도가 2도에서 3도 낮아져서 시원해져요. 바람을 직접 맞지 말고 벽에 반사시켜서 간접 바람을 맞으세요. 물은 하루에 2-3번 갈아주시고 습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게 환기도 해주세요. 할머니 추천 안전한 방법 5번 그늘과 바람 활용 자연 냉방. 아침 6시에서 8시, 저녁 6시에서 8시에 그늘진 베란다나 마당에서 자연 바람을 맞으세요. 할머니는 이 시간대가 제일 좋더라고요. 이 시간대는 바깥 온도가 실내보다 낮아서 자연 냉방이 가능해요. 30분만 나가 있어도 몸이 완전히 시원해져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들리고 마음도 편해져서 일석이조예요. 냉장고 문을 5분 열어두신 할머니가 왜 후회했는지 아시나요? 전기요금이 하루에 500원씩 더 나왔거든요. 3분만 열어도 충분히 시원해요. 냉장고 문을 열고 앞에서 3분 이내로 시원함을 느껴보세요. 전기요금은 거의 안 늘어나면서도 즉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 3분 넘게 열어두면 냉장고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고장 위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냉동실 문은 절대 오래 열어두시면 안 되고 냉장실만 잠깐 활용하세요. 할머니 추천 안전한 방법 6번 창문 차단 플러스 차가운 벽 활용. 오후 2시에서 5시에는 창문을 신문지나 은박지로 가리고 북쪽 벽이나 타일 벽에 등을 대고 앉아보세요. 한국은 온돌 바닥 난방이라 바닥이 따뜻하니까 차가운 벽을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벽의 차가운 기온으로 체감 온도 2도 낮아져요. 할머니 추천 안전한 방법 7번 미지근한 물 샤워 플러스 자연 건조.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 28도에서 30도로 5분 이내 간단히 샤워하고 선풍기 바람으로 자연 건조하세요. 몸의 열기가 빠져나가면서 30분 이상 시원함이 지속돼요. 찬물은 혈관 수축으로 위험하니 절대 금지고 미지근한 물이 안전해요. 샤워 후 물기가 마르면서 증발열로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할머니 추천 안전한 방법 8번 호흡법 플러스 명상 냉각.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10분간 반복해보세요. 할머니가 해보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몸도 시원해지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체감 온도가 1도에서 2도 낮아져요.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네 번째, 우리 또래 만성질환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주의사항을 할머니 마음으로 알려드릴게요. 우리 또래 만성질환별 안전수칙. 고혈압 있으신 분들, 급격한 온도 변화는 정말 위험해요. 10도 이상 차이 나면 안 돼요. 냉찜질은 10분 이내로만 하시고 혈압약 복용 시간 꼭 지키면서 냉방하세요. 당뇨병 있으신 분들, 발 감각이 둔하니까 얼음을 직접 대면 절대 안 돼요. 냉찜질 후에는 피부 상태 꼭 확인하시고 혈당 체크도 자주 하세요. 더위로 혈당이 변할 수 있어요. 또 심장병 있으신 분들, 찬물 샤워는 절대 금지예요. 냉방은 점진적으로 온도를 낮추시고 가슴이 답답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연락하세요. 관절염 있으신 분들, 관절 부위 직접 냉각은 금지예요. 선풍기 바람도 간접으로만 맞으시고 무릎, 어깨 보온에 신경 쓰세요. 5번째, 할머니가 직접 실험해본 무료 냉방법으로 전기요금까지 아끼는 비밀 기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할머니만의 비밀 기법 1번 자연바람 플러스 인공바람 조합. 아침 자연바람 30분 플러스 낮 선풍기 간접 바람을 조합하면 에어컨 없이도 하루 종일 시원해요. 아침에 자연바람으로 몸을 충분히 식히고 낮에는 선풍기로 온도를 유지하는 할머니만의 전략이에요. 전기요금 제로이면서도 체감온도 5도 낮출 수 있어요. 할머니만의 비밀 기법 2번 냉장고 플러스 선풍기 활용법.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병을 꺼내서 수건에 싸서 목에 대고 선풍기를 약풍으로 틀어보세요. 물병은 30분마다 교체하고 선풍기는 회전 모드로 설정하세요. 선풍기 전기요금만으로 에어컨 못지않은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할머니만의 비밀 기법 3번 시간대별 무료 냉방 전략. 새벽 5시에서 7시는 창문 열고 자연 환기, 오전 8시에서 11시는 그늘에서 자연 바람 맞기, 오후 12시에서 5시는 실내에서 냉찜질 플러스 선풍기, 저녁 6시에서 8시는 다시 자연바람 활용, 밤 9시 이후는 선풍기 간접 바람으로 편안한 잠자리 만들기. 6번째, 혹시라도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할머니가 알려드릴게요. 이런 증상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저체온증 증상, 몸이 심하게 떨림, 말이 어눌해짐, 의식이 흐려짐, 피부가 창백해짐. 동상 증상, 피부가 빨갛다가 하얗게 변함, 감각이 없어짐, 물집이 생김, 심한 통증 후 아무 느낌 없음. 심혈관 위험 증상, 가슴 답답함, 숨쉬기 어려움, 어지러움, 손발 저림. 할머니가 알려드리는 응급처치법. 첫 번째, 즉시 냉방 중단하세요. 두 번째,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세 번째, 따뜻한 물 35도에서 40도로 서서히 온도 올리세요. 네 번째, 119 신고 또는 병원으로 즉시 이동하세요. 7번째, 9월까지 무료 냉방으로 건강하게 지내는 할머니만의 로드맵을 알려드릴게요. 할머니와 함께하는 월별 무료 냉방 전략. 8월 초는 폭염 대비 집중 냉방이에요. 오전, 저녁 자연바람 플러스 낮 냉찜질 조합하시고 선풍기 간접 바람으로 보조하세요. 에어컨 없이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서서히 기르세요.
8월 중순은 효율적 냉방법을 완전히 몸에 익히는 시기예요. 15분 냉찜질 패턴을 몸에 완전히 익히시고 시간대별 냉방법을 자연스럽게 하세요. 만성질환 관리하면서 안전하게 하세요. 8월 하순은 자연 냉방 비중을 늘리는 시기예요. 아침, 저녁 바람 활용 시간을 늘리시고 낮 시간대만 인공 냉방하세요. 가을을 준비하면서 체력을 비축하세요. 9월 초는 점진적으로 냉방을 줄이는 시기예요. 특별히 더운 날만 냉방하시고 자연바람 위주로 전환하세요. 겨울 준비를 위한 체력을 비축하세요. 8번째,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무료 냉방 안전망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할머니가 제안하는 가족 안전 체크리스트. 자녀분들께 할머니가 당부드려요. 하루 1분 부모님 안부 확인하시고 위험한 냉방법 하고 계시는지 체크하세요. 응급 상황 대처법을 미리 알려드리세요. 우리 또래 분들이 해주실 일. 매일 아침 체온 체크하기, 냉방 후 몸 상태 점검하기, 이상 증상 시 즉시 자녀에게 연락하기, 응급 연락망 준비. 자녀 연락처 2개에서 3개 준비하시고 119 단축번호 설정하시고 가까운 병원 위치 확인하세요. 9번째, 정부 지원으로 무료 냉방하면서 전기요금 걱정까지 해결하는 방법을 할머니가 알려드릴게요. 할머니도 받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로 전기요금 걱정 해결.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는 연 70만원, 차상위계층은 연 42만원, 65세 이상은 추가 10% 지원받아요. 할머니가 알려드리는 신청 방법. 첫 번째, 주민센터 방문하세요.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지참하세요. 두 번째, 3분 만에 신청서 작성해요. 세 번째, 자동 승인돼요. 7일 이내에요. 네 번째,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할인돼요. 추가 혜택, 여름철 냉방비 별도 지원, 의료비 감면 혜택 연계, 생필품 구매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10번째,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우리 또래를 위해 정리한 생명을 지키는 무료 냉방. 핵심 수칙 5가지를 마음에 새겨보아요. 할머니와 함께 기억할 생명 수칙 5가지. 첫 번째, 절대금지 원칙. 젖은 옷 플러스 선풍기, 얼음 직접, 찬물 온몸은 절대 금지예요. 두 번째, 15분 원칙. 냉찜질은 15분 이내, 15분 휴식 패턴을 꼭 지켜요. 세 번째, 간접 원칙. 모든 냉방은 간접적으로, 직접 접촉은 금지예요. 네 번째, 전진 원칙. 급격한 온도 변화는 금지, 서서히 냉각해요. 다섯 번째, 안전 원칙. 몸에 이상 느끼면 즉시 중단, 병원에 연락해요. 할머니의 마지막 당부. 우리 또래 여러분, 전기요금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이 가장 소중해요. 할머니가 오늘 알려드린 무료 냉방법들은 모두 할머니가 직접 해보고 안전하다고 확신하는 방법들이에요. 올바르게 사용하시면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여름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에어컨 없이도 6도 더 시원하게 여름을 이겨내시길 할머니가 진심으로 바라요. 무엇보다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우리 또래가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장마끝 곰팡이 대란, 집안 습도 잡는 무료 비법으로 찾아뵐게요. 할머니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로 준비해서 올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안전한 여름을 위해 절약왕 할머니가 항상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또래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